안녕하세요, 도선생입니다. 자, 도선생 수능영어 간접쓰기 OT입니다. 자, 저희 교재, 제 간접쓰기 교재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마 이 교재로 다 교재를 구매하셨죠? 요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자, 이 손강의의 특징은 스튜디오 버전이랑 완전 똑같아요. 스튜디오 버전은 제가 칠판 앞에서 직접 이 PPT 띄워서 이렇게 수업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전형적인 그 인강 방식이에요. 스튜디오 버전은 근데 한 강의에 막 50 몇 분이 되는 것도 있고 40 몇 분, 30 몇 분 이렇게 조금 대체적으로 긴데, 손강의 버전은 이렇게 교재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제가 책상 이렇게 칠판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색연필로, 제 얼굴 안 나오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수업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수업 내용 완전히 똑같지만 차이는 제 얼굴이 안 나온다는 점, 그리고 손강의는 20분 내외로 조금 잘라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강을 대신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짧고 집중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손강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그냥 길고 보통의 도선생 얼굴 보면서 수업 듣고 싶다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간접쓰기 OT인데, 간접쓰기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교재에 제가 다 수록을 해놨거든요. 간접쓰기 우리 교재 맨 앞 페이지 보면 여기에 흐름 문제, 그리고 40번 요약 문제, 그리고 순서 삽입 문제를 평가원에서 간접쓰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저희 교재에는 순서랑 삽입만 들어있거든요. 자, 이게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예요. 제가 요걸 가지고 순서 삽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OT는 대략적으로 저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순서 삽입 그냥 쭉 읽고 쭉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접근한다를 좀 보여드리는 OT가 될 겁니다. 자, 순서 삽입 문제인데 여러분들 순서 삽입 많이 어려워하시죠?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를 보면 여기에 단서들, 거기에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 등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파악해보는 연습이 효과적이다. 다시 한번, 단서들,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 언어 장치,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순서 삽입 풀 때 그냥 막 풀지 말고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확인해라. 즉 얘를 활용해서 풀라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내용상 연결 방식, 즉 독해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시적 단서 또는 내용상 연결로 문제를 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걔네뿐만 아니라 예시, 나열, 비교, 대조, 원인, 거여가 등 보편적인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 구조를 학습해라. 자, 요렇게 명시적 단서와 내용상 연결, 그리고 전개 구조를 통해서 제가 간접쓰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명시적 단서 중에 대명사가 있고 he, she, they, it, this, these, that, those 같은 대명사가 있고 지시형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this 명사, these 명사, such 명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와줘야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연결사들, 역접, 예시, 인과, 비교, 대조, 나열, 얘네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건데, 제가 말로 맨날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로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구체적 명사 다음에 짧은 명사, 문장 마지막에 내용상 연결의 근거. 이게 2026학년도 6월에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 그냥 주지 않고 문장 마지막에 내용상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내용상 연결의 근거를 제시한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수업 때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OT 때는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잡기들이 있었다. 자, 이게 제 교재 맨 첫 페이지랑 맨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도선생 디테일 잡기까지 가서, 자, 바로 문제에다가 OT 때 제가 몇 문제 적용해 드릴게요. 자, OT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명시적 단서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용상 연결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자, 32번 문제가 있어요. 이미 교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재 3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32번 문제가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 A 맨 앞에 they가 나오죠. 그리고 C 맨 앞문장에 however가 나오죠. 얘네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평가원이 뭐라고 했어요?
명시적 단서인 연결고리를 확인해보는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 잘 봐요. A에 대의가 달려있어. 자, 그들은 취할 수 있다. 선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일어나지. 취약의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일단 A가 오려면 이거는 순서 잡는 문제죠. 주어진 문장이 올 거고 B가 올 거고 C가 올 거예요. A 앞에 이 주어진 문장이 올지 C가 올지 B가 올지 C가 올지 저도 모르는데 적어도 A 앞에 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대의를 지칭하는 어떤 복수의 자 그들은 선제 행동을 취할 거다니까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단체들 복수를 칭할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문장을 읽을 거야. B를 읽을 거야. C를 읽을 거야. 읽는 기준은 뭐가 된다. 이 대의를 받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독해서 A 앞에 올놈을 잡아라고 하거든요. 자, C도 마찬가지야. C 앞에 그냥 냅다 독해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C에 뭐가 달려있다? 연결사가 달려있다고. 연결사가 뭐다? 명시적 단서 중에 하나였잖아. 그 중에 역접의 연결사. 제가 중심 내용 파악할 때 여러분 제가 역접의 전개구조로 된 거 정말 많이 학습시켜드렸죠. 그러나 걔들은 똑같이 잘한다. 뭐 하는데 상처나 이런 질병들을 다루는데 뭐 전에?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이 전에도 이걸 잘한다 하는 애 앞에 주어진 문장이나 A나 B가 올 거 아니에요. 이 셋 중에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 주어진 문장이랑 A랑 B를 읽는 기준은 뭐가 된다. C에 그러나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고 나서 얘네들은 일어나기 전에도 잘한다가 되니까 앞에 반대되는 것들 또는 역접 문맥이 뒤집히는 놈 중에 뭐가 붙어야 될지 파악하는 독해를 해서 갖다 붙이면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있다가 주어진 문장 다음에 A인 것 같은데 주어진 문장 다음에 B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명시적 단서의 활용을 알고 있으면 명시적 단서의 1번이 뭐였다? 대명사. 여기에 they 있었죠. 이 they 가지고 A 앞에 주어진 문장인 건 B건 C건을 붙이고 C에 however 연결사가 달려있으니까 역접의 연결사, 명시적 단서 중에 하나의 역접의 연결사가 달려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 역접의 기준으로 주어진 문장이랑 B랑 A랑 B를 독해해서 역접 붙는 놈을 붙일 거예요. 그러고 나면 B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B는 그때 가서 뭘로 붙여라? 명시적 단서로 A랑 C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B는 내용상 연결이니까 그때 가서 얘를 하라고. 왜? they랑 however로 붙이는 게 이 그냥 내용상 연결로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딱 붙는 놈을 명시적 단서를 통해 붙여놓고 그 다음에 B를 보란 말이에요. 2025학년도 9월에 이렇게 나왔죠. 자, 명시적 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2025학년도 6월 모의사 37번에도 여기 뭐가 있다? their 롤이 있다. 냅다 독해하러 뛰어들기 전에 순서를 냅다 주어진 문장 읽고 A, B, C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독해하기 전에 A, B, C 첫 문장의 명시적 단서를 찾는 거야. 그러면 A 앞에 올라오면 their 롤이니까 복수의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들이나 동물들이나 기관들을 받을 만한 말이 와야겠죠. 그리고 B에 뭐 있다? 여기에 for example 있으니까 제가 중심 내용 파악할 때 제가 여기서 중심 내용 파악 유형에서 역접,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전부 다 해드렸죠. 정말 익숙하죠. 매뉴얼 2 듣고 왔으면 매뉴얼 2 듣고 매뉴얼 이제 간접쓰기 3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쉬울 거라고. B에서 뭐 열릴 거다? 토끼랑 거북이 예시가 열릴 거라고. 얘네 활용해서 A 먼저 갖다 붙이고 여기서 예시 열리는 거 하면 여기 있는 대학로 지칭하는 건 여기 있는 이 복수의 professionals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C 다음에 A가 딱 달라붙는 거야. 그럼 주어진 문장이 맨 앞에 있을 거고 B가 여기 들어오는지 여기 들어오는지 뭐 하면 된다. 이 for example 토끼랑 거북이 가지고 갖다 붙이면 된다고. 이 과정에서 독해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마구잡이 독해가 아니고 뭘 하는 거다. 이런 명시적 단서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 지정명사 플러스 명사 같은 거 이런 것들 활용해서 풀면 2025학년도 6월에도 나오잖아. 이해됐죠? 자, 쭉쭉쭉 한번 볼게요. 2025학년도 6월에 또 뭐가 나왔다? A, 제일 앞에 however가 달려있었다고. 이놈의 이 however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다? 얘가 뭐니까? 명시적 단서인 역접의 연결사니까. 우린 이걸 할 수가 있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they랑 their animals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OT니까 이제 설명을 조금 줄이고 저는 이렇게 문제를 푼다를 보여드렸으니까 쭉쭉쭉 2025학년도 9월 모의사 36번에도 이렇게 however 역접의 연결사가 첫 문장에 있다고. 이걸 기준으로 A 앞에 올 놈이랑 주어진 문장이 됐건 B건 C건 어떤 관계일 거다. 역접의 관계를 독해를 해서 찾아서 붙이면 될 거다. 자, 2025학년도 수능에는 그럼 여기 뭐가 나왔다? similarly가 뭔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similarly 우리 열거 나열을 할 때 비슷한 것들 나열할 때 similarly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A 앞에 올 놈은 비슷한 것들이 나열이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25학년도 수능 37번에도 쌤 여기에는 연결사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풉니까? 하는데 우리가 제가 이거 해드렸죠? 중심 내용 파악에서 우리 예시에서 연결사가 없어도 예시의 전개구조 기억나죠? 제가 이거 연결사 없이 예를 들어 보충하는 질문이 많이 나온다. 갑자기 뭐가 나온다? 인물이나 대학이나 기관, 실험, 연구, 조사, 과거사건, 소설, 우화, 신화 등으로 연결사 없이 보충 설명을 시작한다. 많은 경우 대문자나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연결사가 없더라도 예시가 열린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요거 중심 내용 파악에서 해드렸죠. 그거 했었으면 이거 여기에서 롱텀 연구에서 얘가 조사를 했다. 여기서 뭐 열린다? 연결사 없이 예시가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 나오는데 얘가 먼저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었을 거다. 제가 이거 56번이니까 이게 거의 맨 뒤에 있는 거거든요. 제 OT가 아니라 제 이제 강의, 제가 순서 강의 쭉 해드릴 거니까 순서 강의 듣고 이거 들으면 진짜 명확해질 거예요. 자, 순서뿐만 아니라 삽입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어진 문장을 냅다 독해하고 1, 2, 3, 4, 5번 그냥 냅다 지문 독해해서 여기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은데 단절되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삽입 문제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일단 주어진 문장에 명시적 단서 있는지 체크하고 냅다 독해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2, 3, 4, 5번 뒤에 명시적 단서를 체크해 놓고 가라고 해요. 그럼 주어진 문장에 여기 데이가 있죠. 1번 뒤에 여기 however가 있고 여기 2번 뒤에도 this sense of 어쩌고 저쩌고 있고 3번 뒤에도 for example 있고 4번 뒤에도 by contrast 있고 5번 뒤에 또 this sense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러면 1번 뒤에 역접의 연결사 3번 뒤에 예시의 연결사 4번 뒤에 비교 대조의 연결사 다 있잖아. 근데 주어진 문장엔 they도 있고 2번 뒤에는 this 명사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한다? 냅다 이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즉 주어진 문장에 1번이 안 들어간다면 1번 앞문장과 1번 뒷문장은 무슨 관계여야 된다? 역접의 관계로 독해가 돼야 될 거냐. 됐죠? 2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2번 뒷문장에 있는 이 this sense가 뭐다? this 명사, 지정사 플러스 명사, 이게 명시적 단서였잖아요. 2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즉 주어진 문장이 2번에 안 들어온다면 2번 앞문장과 2번 뒷문장이 연결될 거야. 그러면 this 명사가 2번 앞문장에 있어야 돼. 그걸 확인하는 독해를 쭉쭉쭉 하는 거라고. 근데 해보면 이거 없어요. 이 앞문장에 이 상호작용, 상호의존을 받을 만한 말이 이 문장에 없어. 그럼 뭐 해야 된다? 주어진 문장을 2번에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게 요걸 받는 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2번에 정답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2번이 정답이라면 여기 있는 they도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에 이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오면 2번 앞문장에 뭐 있어야 된다? 이 they를 받을 만한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they를 받는 말이 누구다? 여기 있는 사회심리학자들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this term까지 그룹을 정의한다. 요거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 이러면 애매하게 여러분 삽입 문제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시적 단서들이 딱딱딱 들어맞는구나, 요거를 확인하는 독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요. 우리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1번 뒤에 명시적 단서가 없는데 2번 뒤에 이런 명시적 단서가 있고 3번 뒤에 뭐가 없는데 4번 뒤에 역접 연결사도 있고 they도 있고 5번 뒤에도 this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3번 같은 거, 1번 같은 거 명시적 단서가 없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주어진 문장에 명시적 단서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애매한데, 그러면 애매한데 하고 계속 여기서 맴돌지 말고 일단 세모 쳐놓고 나머지 것들 확인하라고. 이렇게 명시적 단서, 명확한 것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풀던 것보다 훨씬 편할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2024학년도 9월 모의사에서도 1번 뒤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얘 어떻게 쓰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2번 뒤에도 this undoability가 있고 3번 뒤에 in addition, 열거의 연결 표현, 4번 뒤에 for example, 예시의 연결사, 5번 뒤에 this micro access 어쩌고. 자, 얘를 냅다 독해하기는 파악해놓고 1번 정답이 아니라면 1번 앞문장과 1번 뒷문장은 이걸로 연결될 거고, 2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2번 앞문장에 이 this 명사를 지칭한 게 있을 거고, 쭉쭉쭉 오다 보면 5번 앞에 앞문장에 얘를 받을 만한 말이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주어진 문장을 독해해봐. 얘를 받을 만한 말은 있는지 없는지. 얘가 얘라고. 그럼 5번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자, 이 명적 단서를 확인해놨다고 명적 단서로 답 골라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독해를 해서 내려올 건데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할 거예요. 명적 단서를 활용해서 독해를 하면. 이런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뭐 나머지 문제들 2024학년도 수능에도 여기 however가 있었고, 여기 얘뿐만 아니라 1, 2, 3, 4, 5번 뒤에도 쭉쭉 깔려 있어요. 2017학년도 9월에도 this dynamic 같은 거 있고, 2024학년도 6월에도 역접 예시뿐만 아니라 in과의 연결사 그리고 they까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this 같은 것들 다 쓸 수 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고사에도 여기에 also랑 the flip side of this coin이 있어요. flip side of this coin이 동전의 반대면이에요. 그러면 또한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가 있다. 그러면 임상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한 리포트 케이스가 있어.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반대면을 보여주는 케이스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these people 같은 것들, 여기 있는 they 같은 것도 쓰면 이런 명시적 단서들을 먼저 찾아놓고 독해하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했던 순서랑 삽입이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also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 있는 것들도 다 쓰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명시적 단서가 없더라도 여기 있는 but 같은 이런 such an illusion, 주어진 문장에 명시적 단서가 없어도 지문 안에 있는 이런 역접의 연결사가 such 명사 가지고 우리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제가 OT 때 잠깐 보여드린 이 내용이 뭐냐면, 뭐야, 도 선생님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푼다는 거야? 평가원이 규정하는 간접쓰기,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 보면 명시적 단서를 활용한 문제 푸는 방식을 연습해보라잖아.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되는 거 내용상 연결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내용상 연결의 근거, 문장 마지막에 내용상 연결의 근거, 문장 마지막에 내용상 연결의 근거, 내용상 연결로 문제 푸는 것도 제가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사 활용한 것들, 제가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그리고 지시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거 쓰는 것들 제가 유형별로 문제를 다 분류해 놨으니까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OT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푼다를 설명해 드렸고, 제 강의로 들어오면 방금 보여드린 이 문제들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한번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